윤석열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고 부족하면 특검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은 1년을 수사하고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할 인물들이 윤석열, 김건희 연줄로 구해지고 있는데 이래도 특검을 안 할 겁니까? 결국 또 터졌습니다. 임성근 구하기 과정에서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이 딱 걸린 겁니다. 원래 거짓말은 많아질수록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수색 작전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물었더니 육군과 협의한 적 없다는 정반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이틀 전 호흡 피해 복구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최상병은 피해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경우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이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참모들이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세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 질의에 별도 협의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를 가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없다고 답한 겁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근거가 없이 허위로 판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증거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실수사 의혹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병대와 육군 참모 등 당사자들을 모두 수사해 당시 실무협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체 영부인이 나라의 중요한 외압 의혹에 몇 개나 연루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묵의 부패방지국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리 문제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9일 잇따랐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 국장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자신의 의견과 달리 권익위 수뇌부가 종결을 밀어붙이자 주변의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신라권장 내식장을 찾은 권익위 고위 간부 출신 기혁씨는 김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김 여사 명품 백 사건 관련 압력 때문이라는 건 권익위 선후배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친구가 원래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다며 죽음의 원인이 명품 백 때문이라는 것은 100%, 120% 명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주경에 하독하며 최근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누구보다 부패방지 업무에 진심이었던 김 국장이 상부의 압력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기혁씨는 자기 소신과는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상부 지시를 따라야 하니 김 국장 성격에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며 주위 동료들에게 권력을 따라가는 놈으로 비칠까 얼마나 자책감을 느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의 유족들도 빈소를 찾은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 국장의 작은아버지는 워낙 과묵한 성격이라 하루 이틀 불만이 쌓여 행동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 니은 씨도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건 동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며 종결 결정에 비판이나 조롱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김 국장이 전원위원회를 전후해 상급 지휘라인에 있는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권익위 관계자 디그 씨는 김 국장으로선 자신들이 조사한 대로 전원위원회 논의 사전자료로 일한 이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원위에서 정부위원장은 최재형 목사가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수사로 이용했다고 했고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권익위원들에겐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김 국장이 힘들지 않았겠느냐. 김 국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려 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도 같은 맥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업무 설명회를 열었는데 당시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에 질문이 집중되자 개별 사건은 답변 드릴 수 없다.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답변 못한다는 말만 거듭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김 국장이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다. 당당하고 떳떳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한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혜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어한다며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죄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덮으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영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는 그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르신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이 법을 수용하는지가 윤 대통령의 민생 분야 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내수 경제는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대통령 부부가 전통시장에서 물건 몇 개 사고 사진을 찍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대통령이 양측이 소년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 협치도 협력도 위기 극복도 요원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